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되게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조금 어색한데 오늘은 제가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인데요. 저는 2020년에 응시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렇게 우편으로 날라오고요. 이렇게 열면은 안에 이렇게 자격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일부터 자격증 시험 접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한 달만 공부해서 획득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것 같다 이래서 접수를 못하신 분들은 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빨리 시험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제 친구들을 보면은 4학년 마지막 학기 시작할 때쯤에 같이 준비를 시작해서 조금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 학기임에도 18학점 정도를 들었고 뭐 졸업시험에 토익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공부할 시간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기가 끝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딱 30일만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씩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40일 정도 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공부한 수험서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나눔의 집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1급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가 엄청 많은데 왜 이거를 선택했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하는 다른 학교 친구가 과에서 이 책을 공동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선택해서 볼 정도면은 믿음이 가는 수험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험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험서 인강을 듣다 보면은 선생님이 과목마다 다른데 모든 선생님한테 만족을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안 맞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거는 에셉이라고 사회복지사 1급 강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의 동영상을 선택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인강을 쭉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나눔의 집 기본 인강은 한 과목에 한 12챕터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30일만 공부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6강의씩 들어주시면 되고 40일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강의씩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책을 같이 잠깐 볼게요. 이건 제가 공부한 사회복지 법제론 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단원이 있고 이렇게 소단원이 있어요. 이제 인강을 들을 때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었고 별표를 쳐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인강 단원이 끝나면 뒤에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인강 한 개를 듣고 바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인강을 듣기 전에 이렇게 문제 보시면은 문제가 있고 바로 해설이 있어서 보기가 편리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표를 쳐서 밑줄을 그었어요. 왜냐면은 이 보기들 중에서 제가 헷갈렸던 보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헷갈렸던 보기들에 꼭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뒤에도 보면은 맞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죠? 제가 몰랐던 보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강도 다 듣고 문제도 다 푸셨다면 그 다음에는 책을 한번 쭉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30일 동안 공부하실 분들은 하루에 한 권씩 꼭 다 읽어주셔야 되고 40일 동안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권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는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주셔야 되고 아까 문제 별표 쳤던 것들 그 부분들도 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쓱 읽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 보면 아무리 읽어도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연도 부분이 그랬는데요. 사회복지사 법제론을 보면은 법이 만들어진 연도랑 개정 연도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3번을 읽고 4번을 읽어도 절대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그 부분을 버렸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상대평가라서 엄청 잘 봐야 되고 이런 시험이 아니라 절대평가라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안 외워진다 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버리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시험 본 연도에 생각보다 연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제 친구는 시험을 보다가 연도랑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얘는 시험을 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험에 붙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게 안 외워지는 부분은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른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책을 한 번씩 다 읽었다 하시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저는 기출문제 역시 나눔의 집 문제집을 선택했는데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기출문제집 중에 인강을 꼭 들어야만 해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문제집은 인강도 물론 있지만 인강을 안 들어도 뒤에 달린 해설지가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시간을 단축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집은 각 연도 기출문제마다 그 단원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2019년도 문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쉬웠다 어떤 부분이 근데 반대로 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앞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출문제집이 다 풀 시간이 없다 이러면은 딱 그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보시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해에는 이게 어려웠다 하는 부분만 그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시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도움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회복지사 그 기출문제집도 나눔의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집을 푼 다음에는 오답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오답노트는 모르는 보기만 그냥 적어주세요. 쭉쭉. 해설 이런 거 달지 말고 모르는 보기를 그대로 바르게 고쳐서 틀린 보기라면 그렇게 쭉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험 하루 전날에는 그 오답노트에 몰랐던 부분들만 쭉 읽으면서 외우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이건 제가 정리한 오답노트인데 앞에 연도랑 문제 번호를 꼭 같이 적어주시고 보시면 양이 많거나 내용이 길지 않아서 시험 당일에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보기에도 딱 좋아요. 이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하는 거는 이제 공부가 끝나고 시험 보기 하루 전날까지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2개는 꼭 해주셔야 돼요.
2회는 꼭 해주셔야 되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3개까지 풀어보시면 더 좋겠죠. 이게 생각보다 문제수는 많지만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한 교시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75문제다 이러면은 거의 25분, 30분 만에 문제를 한번 쫙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총 2번 풀어보고 답을 기재하고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루에 3개까지 충분히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 풀 때에는 꼭 시간을 같이 체크해가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남았지만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느리신 분들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매번 풀 때마다 시간을 체크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해에는 좀 더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꼭 매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인강 선생님들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사회복지사 1급 한 번에 취득하셔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